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낮 기온이 30도 내외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13호 태풍 버빙카가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이 태풍이 끌어올리는 열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최고 35도 수준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석에 구름 사이로라도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관련 내용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이제 추석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글쎄요, 이게 폭염과는 전혀 이렇게 연관짓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이 더위가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비도 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부 지방과 중부 지방 간의 지금 폭염의 상황도 또 이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지금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구름의 중심은 북한 지역 쪽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좀 비가 오기보다는 흐린 날씨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폭염 경보가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확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중부지방은 그래도 비는 오지는 않지만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 자체가 그래도 일사를 좀 차단시켜주는 효과 때문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한 10시 정도의 기온을 좀 살펴보면 남해안 지역,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30도로 웃돈 곳이 굉장히 그렇군요. 많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구름이 가득 낀 중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20도 아래의 기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이 비구름이 물론 이제 일요일까지도 계속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긴 하겠지만 네. 이런 장맛비처럼 지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상황은 아니고 남부지방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름에 한참 얘기했던 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괜시리 습도만 올려놔서 오히려 푹푹 찌는 체감더위를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중부지방으로 주 초반에는 거의 막 확대 강화됐던 그런 폭염특보가 우리나라를 딱 반토막 냈을 때 남부지방 중심으로 지금은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세계적인 비구름 형태가 좀 그치고 나면 주말까지 비 예보가 좀 있기는 하더라도 중부지방까지 다시 폭염주의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좀 찬 공기의 유입을 막고 있는 이 티베트 고기압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저희가 좀 선선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오늘 금요일,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추석 연휴 내일부터 휴일이긴 하지만 이르게 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퇴근길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낮 기온 전망을 보니까 전국이 26도에서 34도 분포입니다. 예. 내일도 25도에서 내일은 더 오릅니다.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겠고 그렇군요. 모레 일요일은 24도에서 35도. 여기에 습도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 사실 9월 초반 들어서 덥다 하기는 했었지만 습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8월 달보다는 습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그냥 뜨거운 볕만 피해서 볕만 강한 그런 불더위 형태가 좀 8월하고 좀 다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양상은 거의 8월과 흡사합니다. 예. 더운 공기에다가 습도까지 높은 상태.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다라고 하면 거의 8월 날씨인데 이런 상태의 날씨가 좀 일요일까지는 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또 태풍이라는 또 변수가 있고 네. 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어떤 시점을 좀 봤을 때는 지금의 예보상으로는 한 다음 주 한 화요일과 수요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때 또 14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태풍의 발달의 여부가 또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덥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쯤에는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섰다라고 해서 안 덥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쭉 상승하는 그 기온 곡선은 내림세로 보이기는 하고 있지만 이맘때 추석 때 우리가 경험했던 날씨보다는 좀 덥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변수를 좀 하나씩 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13호 태풍 버빙카가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영향이 없다라고 해도 뭐 하다못해 비라도 내린다던가 작은 영향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해 보면 되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 더위 이야기도 너무나도 올여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비껴가는 태풍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태풍이 오면 큰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더위는 식는다.
하지만 태풍이 오지는 않아서 큰 피해를 좀 피해가기는 하지만 비껴갈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비껴갈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기온만 끌어올린다. 후자의 경우가 되겠죠. 지금 이제 보시는 빨간색의 영역이 그 중심이 위치할 수 있는 70%의 확률 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 부근으로 최대한 그 빨간색 영역에서 치우친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중국 내륙 어딘가의 중심이 저 반경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은 괌 부근 해상에서 9월 10일 날 발생을 해서 벌써 일주일이 넘게 굉장히 일주일도 아니죠. 일주일 가까이죠. 일주일 가까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그 뜨거운 고소 내역에서 열기와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지금 일본 오키나와 해상 주변을 거쳐 중국 남부지방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중국 쪽으로 중심을 향해서 틀기는 하지만 이 태풍에서 공급되는 간접적인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불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다음 주 초반에도 기상청에서는 기온이 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간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다량의 수증기가 좀 직접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이 제주도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 나와 있는 흐림 예보가 좀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예보로 좀 전환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뭐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의 비 예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좀 배를 타거나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좀 날씨 상황과 더불어서 교통 상황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가 계속해서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더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올 14호, 뭐 15호 태풍이라고 하셨는데 이 태풍이 오게 된다면 그럼 또 지금처럼의 더위가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늦게라도 좀 태풍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태풍은 이제 한 해 우리나라 주변이라고 하면 태풍이라고 이름 짓는 것은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발달하는 열대 해상의 더운 열기를 이제 고緯도로 나르는 수송의 역할을 하는 기상 현상이 이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한 30개 좀 안 되게 발생을 합니다. 25개에서 26개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무래도 태양 열기를 가장 많이 받는 여름철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8월 달에 한 5.6개 정도, 이 5.6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한 25개 내지는 30개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의 비중 정도인 건데 과거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부터 2020년, 30년 평균을 내봤더니 8월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5.6개 정도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 한 개 조금 넘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이제 통계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8월보다는 좀 숫자는 적지만 9월 순이었는데요. 최근 30년이 아니라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좀 더 줄여보니까 8월보다는 9월에 발생하는 태풍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 말은 즉 결국에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굉장히 세력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발생하기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특징은 뭐냐면 뭐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뜨거워진 해수로 인해서 폐사하는 지금 물고기 수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주변 해수욕의 바다 온도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절정기에 달하는 바다 온도로 인해서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고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도 높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부근까지도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발생을 해서 뭐 필리핀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 남부와 베트남에 영향을 줬던 그 야기에 준하는 그런 태풍들이 우리나라만 비껴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폭염으로 영향을 주는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을 동서로 굉장히 폭넓게 지금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엄청난 태풍이 비껴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이 견고한 더운 공기가 동서로 찢어져서 틈을 벌어준 상황에서 그 안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가을 날씨로 이제 돌아서면서
늦더위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 한 중반쯤,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그런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좀 우세하게 예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온이 내림세를 보인다라는 이유 자체가 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이런 시점인데 일단은 변수가 태풍이라는 게 좀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게 돼서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갔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리고 우리가 체감했던 가을 날씨가 오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이제 기압골, 북쪽을 지나는 이제 비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비구름이 회전하면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북쪽에 찬 공기를 끌어내줘야 가을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북쪽을 지나는 강한 이제 비구름의 형태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벌써 중순이 지나가니까요. 예. 9월 동안까지는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더운 날씨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추석이 먼저 오는 아주 이례적인 해가 올해가 아닌가 싶은데 보름달은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조금 전 이제 구름 낀 날씨가 좀 계속된다 하셨잖아요. 보름달은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보름달, 그러니까 깨끗한 맑은 하늘 안에서 보름달을 보는 운치도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은 보름달 중간중간에 구름은 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서라든지 구름으로 인해서 보름달을 보는데 불편함은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추석 보름달 뜨는 시각들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해가 뜨는 이제 달이 뜨는 이제 시점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중고도 시점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태양이 가장 높게 뜨는 시점, 보통 한 뭐 12시에서 1시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때 구름 사이로 좀 운치 있게 보이는 보름달을 올 추석 연휴 때는 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름달 말고 사실 이맘때쯤 또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바로 가을하면 단풍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많이들 단풍 기다리실 것 같은데 9월 폭염으로 이 단풍 개화하는 시기가 피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색도 좀 옅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지는 시점의 예보를 이제 기상청에서는 한 2014년까지는 기상청에서 단풍 예보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민간 기상 사업자에서 나름대로 예측하는 이제 단풍 예보 서비스를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한 민간 기상 업체에서 발표를 했죠. 올해 단풍 예상 시기가 평년보다 한 3일에서 5일 정도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때 뭐 열흘이나 뭐 50일 정도가 늦춰져야지만 더 많이 늦은 거다라고 체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단풍의 예상 시기는 과거 30년 자료치의 평년치를 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정상적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네. 3일에서 5일 정도 늦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풍의 이렇게 예상 시기를 결정을 하는 거는 9월의 상순 기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다 느끼시겠지만 9월 상순에 굉장히 거의 8월인가 9월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가 9월 달까지도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은 일최저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제 제가 뭐 상관적 경우에는 이제 일최고 기온이 지금 최저 기온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기온이 지금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풍 예측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5도 아래로 떨어져야지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그 기온도 굉장히 많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단풍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풍이 좀 곱게 물들기 위해서는 결국에 엽록선의 분해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엽록소 분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늦가을 같은 경우에도 10월, 급기야는 뭐 11월 초까지도 이맘때와 다르게 좀 더워라고 느껴지는 시기는 12월 초까지도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10월까지도 폭염주의보는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가을 하면은 대표적인 기상현상이 일교차거든요. 그러니까 낮 기온이 떨어지는 이 내림세의 가파르기보다 아침 최저 기온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일평균 기온을 맞춰주는 게 보통 가을 날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도 남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데 사실 이맘때 낮 최고 기온이 한 25도, 6, 7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타나야 될 이 기온이 원래는 낮 기온이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 정말 덥기는 덥군요라고 갑자기 확 와닿습니다. 예, 이야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좀 줄어들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풍 색깔도 곱지 못한 데다가 그리고 이제 만기, 그러니까 절정이 되는 그런 시기는 단풍이 처음 나타나는 그 시점 자체를 이제 보통은 이제 10월 거의 이제 보통 9월 말 정도로 보는데 거의 한 10월
초반까지가 돼야지만 단풍 잎을 조금 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이 이제 10월까지 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 첫 단풍에서 한 80% 정도가 물드는 단풍의 절정기는 한 2주가 더 훨씬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름 뒤이기 때문에 이제 단풍의 절정기는 그냥 넉넉하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10월 말, 그리고 호남 지역이 단풍이 가장 늦게 물드는데 거의 뭐 11월 정도의 11월 넘어야 될 절정을 수도 있겠군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날씨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